안녕하세요. 컨퍼런스 둘째 날 오전 세션 리캡을 해드립니다. 오전에 저는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세션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가 헬스케어에 자기네 칩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신약 개발, 두 번째는 의료 이미징,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와 진단 서비스, 즉 소비자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그렇게 세 가지에 있어서 엔비디아 칩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드럭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몇 년씩 걸리던 일을 이제는 몇 분 만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오늘 세션에서는 이것은 노벨상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젠슨 황이 노벨상을 받는다? 네, 저는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컬 이미징에 대한 건데요. 의료에서 이미징은 되게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료 이미징에는 MRI에서부터 현미경까지,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칩의 성능이 훨씬 좋아짐으로 해서 MRI 찍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뇌의 세포 단위까지도 세포 수준까지도 이제는 이미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헬스케어 산업에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엔비디아는 여기에 많은 돈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이 큐레이션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큐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투고박스에 담아서 굉장히 손쉽게 누구나 그것을 그냥 사다가 자기네 프로그램이나 기계나 데이터 센터에 그냥 깔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기네가 이 생태계를 독점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야의 리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오픈 AI 세션이었어요. 오픈 AI의 CEO인 브래드 라이트캡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나이가 32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정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고요. 생성형의 AI는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가 논리가 좀 약하잖아요. 근데 논리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multiple step problem을 잘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션의 주제가 생성형 AI 그 이후 무엇인가, 그게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오픈 AI한테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네 다음에는 뭐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이 세션의 제목이었고 주제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정말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관객으로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다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민망했는지 자기네가 스케일업 할 거라고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제품을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들으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테크놀로지의 민주화입니다. 테크놀로지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technology. 이것은 어제 젠슨 황의 키노트에서도 나왔었던 말이고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수업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기술의 민주화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고루 분배하는 것.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방송국만 방송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이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소통만 했어요. 누가 목소리를 내느냐,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술이 민주화되면서 이제는 저 같은 평민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저에게도 목소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기술의 민주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술의 민주화는 결국 권력의 재분배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오픈 AI가 추구하는 것은 기술의 민주화다, 이것이 우리의 마인드셋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죠. 왜냐하면은 기술의 민주화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픈 AI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기술을 널리 퍼뜨리고 분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한테 자본과 기술이 몰려지게 됩니다. 집약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굿가이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고 저 푸틴이나 북한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푸틴이 하는 것보다는 오픈 AI가 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던 세 번째 세션은 자율주행차 세션이었습니다. 이 세션에는 이름이 레이퀄 올타산이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교수인데 여자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프리 힌턴과 함께 AI 연구의 정말 슈퍼스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알아주는 석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발표는 되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아주 깊게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잘 못 알아들었고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생성형 AI가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을 디스럽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트레이닝을 생성형 AI 기술로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율주행 차를 트레이닝할 때는 사람들이 찍은 비디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시뮬레이션을 생성형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혹은 우리가 찍지 못했던 그런 비디오 또 생성형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칩으로 굉장히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주행에 있어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부는 점심시간인데요. 동부는 지금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확인을 한 결과 어제는 좀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해서 원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의 지속적인 일관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리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분야의 모든 산업의 구석구석 우리의 칩이 다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 생태계를 독점할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가 모든 세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오전 세션 리캡을 마쳤고요. 또 오후에도 열심히 듣고 한번 요약, 그 다음에 감상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세요.